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4가지 영법 중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영법은 당연 평형입니다. 평형은 자유형, 배형, 저병과 비교했을 때 무릎과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며 발목의 유연성에 따라 속도가 결정되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원하는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많은 실격이 나오는 영법입니다. 평형으로 인해 여기서 수영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좋은 병원의 명의를 찾듯이 이쪽 저쪽 수영장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평형 자세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무릎 통증을 느끼며 깨닫게 되지요. 와, 안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데 무릎이 버티지를 못하다니. 젊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흘러 가장 약해지는 근육이 허벅지와 엉덩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뼈와 근육이 무릎과 허리를 받쳐 통증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며 다리도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무릎 관절은 점점 자신의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고 엉덩이는 처지면서 척추를 세워줄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수영이 관절과 근육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믿고 꾸준히 잘해왔는데 평형에서부터 고비를 느끼는 것입니다. 애초 평형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를 반복하는 동작이면서 발목을 좌우로 꺾어 물을 감아쳐야 됩니다.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무릎 사이 공간은 넓어질 수밖에 없죠. 선수들은 무릎 공간을 좁게 하여 윗킥으로 빠르게 찰 수 있는 것도 발목과 고관절의 기본 유연성에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여성들이 평형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사님, 사모님, 어머님 좋은 말도 있는데 왜 중년으로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40세 이상의 나이라는 명확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평형킥이 무너지면 밸런스가 깨진다. 평형을 배울 때 평형킥의 중요성은 1순위입니다. 자유형은 발차기가 부족해도 팔로 어찌어찌 갈 수가 있지만 평형은 킥이 안 되는 순간 몸은 가라앉고 팔 동작은 나 좀 살려주이소 하고 바닥으로 누르는 동작을 합니다. 1번 회원님이 평소 킥판을 잡고는 분명 평형킥으로 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팔이 개입되는 순간 발등으로 물을 내려찍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요 녀석 좌우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임이 필요합니다. 발목이 옆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 발등으로 물을 아래로 잘 거시며 평형대에 나가면 심판위원장이 기록 증명서도 안 떼주고 실격했으니 집에 가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발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번 회원님과 인터뷰한 결과 평형만 하면 물이 무섭다고 하는데요.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고 혹여나 물 밖으로 못 빠져 나올까봐 손바닥을 아래로 눌러 호흡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여름 때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였지만 이 물에 대한 공포심은 쉽게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손바닥으로 눌러서 올라오는구나 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때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법이죠. 둘째, 평형킥 이후 끝 마무리를 잘하자. 2번 회원님은 여기서 장기 경력자인데요. 속도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이상 매우 안정적입니다. 평형 전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2번 회원님의 고요한 평형 속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 바로 평형킥 이후 발등 누르기입니다. 심판위원장이 부부싸움이라도 한 날, 저런 부분은 굉장히 위원장의 신경을 건드리게 하죠. 평형은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마무리는 발바닥이 천장과 뒤쪽을 볼 수 있도록 쭉 펴고 있어야 되죠. 물속에서 보면 평형킥을 차고 난 뒤에 다리가 높게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잘 뜨는 사람들의 특징이 선천적으로 부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형킥을 찰 경우 수면까지 다리가 올라와 첨벙첨벙 소리가 나오는 이 평형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해결책은 지금보다 빠른 속도를 만들어 부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앞쪽으로 무게의 중심을 쏟으면 됩니다. 만약 충분한 근력과 힘이 없다면 이런 현상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셋째, 수면 가까이에서 팔을 당기자. 우리 얼굴이 물 밖으로 힘들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깊은 곳에서 물을 당기고 있습니다. 조교의 신체 라인을 보면 수면 바로 아래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 그럼에도 잘하고 있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 팔을 글라이딩하고 평형킥 차는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평형은 다른 영법에 비해 가장 저항을 많이 받는 자세입니다. 당기는 팔과 평형킥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저항이 크게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팔 뻗고 평형킥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글라이딩하고 평형킥. 향후 기술과 힘이 생기는 순간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때 팔과 다리의 엇박자는 더욱 중요시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몸이 너무 물속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팔이 앞으로 전진해야 할 힘을 아랫방향으로 누르는데 쏟아서 얼굴이 어렵게 물 밖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잘 찍고 있다가 왜 나왔을까요? 얼굴이 정면을 보지 않고 턱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평형은 상체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무게 중심은 앞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평형이 좋은 자세는 절대 턱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오는 순간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재빨리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턱을 들어 올릴 시간 없습니다. 평형을 폼나게 하고 싶으면 뭐다? 정면 보고 바로 쑤리자입니다. 평형킥은 아주 양호합니다. 넷째, 팔을 무조건 크게는 아니다. 팔을 크게 벌리면요 넓게 물을 잡습니다. 그 많은 물을 다 어떻게 할까요? 필요 이상 넓게 벌리면 물을 모아주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의 물속 동작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물속 하이엘보우 자세입니다. 물속에서 물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팔꿈치를 구부려야 되는데요. 영상의 선수가 힘이 없어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팔꿈치를 중심으로 신체의 지렛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가슴 앞에서 물을 모아줄 때 상체를 올리면서도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평형킥이 있습니다. 무릎만 접어서 발목을 앞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 자세가 좀 어색해 보이죠? 무릎을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니 물을 밀어야 할 다리가 지금 복근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영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자세든 나쁜 자세든 일단은 이 칼로리 소비를 시키고 살 빼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배에 끌어당기면 평형으로서 좋은 자세는 아니지만 복근에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뱃살 빠진다 이겁니다. 기양하려면요 좋은 자세가 좋겠죠. 무릎은 고정하고 발목을 앞쪽으로 들고 와서 뒤로 뻥 차면 됩니다. 제가 평소 눈여겨봤을 때 왜 엉덩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정확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평형에서 고비를 많이 느끼고 그만둘 생각 다들 하시죠? 여러분들 수영 그만두면 수영장 생계 힘들어요. 부족한 평형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무릎이 그 노력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심판위원장이 저거 평영 아니다, 실격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대회 안 나가고 우리 수영장에서 즐기면 그만이죠. 근육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평영은 여기까지 하고 한팔 저병으로 넘어가 저병을 배워봐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상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수영이 목표이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